내 이름은 엘서입니다. 저는 남편 케빈과 결혼했습니다. 15년 전에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케빈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접수원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케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아빠 해리와 엄마 수저는 그곳에서 매우 친절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우리에게 삶이 매일 행복하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케빈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안정적인 임신 기간에 접어들었을 무렵 케빈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더 자주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케빈은 좀 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지만 케빈은 급격히 살이 빠지고 최근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해서 제가 억지로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은 췌장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췌장암이 발견될 때쯤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케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췌장암은 종종 초기 단계에서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으며 질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신체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욕부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케빈의 최근 상태는 이러한 증상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빈은 즉시 입원하여 화학요법을 받았지만 암이 이미 몸의 여러 부위로 전이되어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었고 결국 케빈의 결정으로 케어의 팔라로 옮겼습니다. 케빈은 그곳에서 계속 살이 빠졌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되는 날로 자라나고 케빈은 웃을 때 광대뼈가 눈에 띄게 얇아지고 매일 케빈을 방문해서 보내고 싶었어요. 케빈과 우리 아기와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 아들은 합병증 없이 태어났습니다. 케빈은 침대에 갇혀 있었고 케빈이 우리 아들을 안고 있을 때 우리 아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너무 기뻐요. 케빈이 우리를 껴안으며 한 말이 날카로워요. 그 소중한 순간 케빈이 세상을 떠난 지 약 3주 후 내 기억 속에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가 신생아를 내 품에 안고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지 여전히 충격적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내 아들이 울고 웃으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로서 최대한 성장했습니다. 케빈의 장례식 직후에 그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리 수전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일하러 돌아갈 준비가 됐어. 내가 물었더니 그들이 나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해리와 수자는 눈빛을 교환한 다음 해리가 말을 걸었다. 엘사네 아내도 나도 당신에게 떠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당신도 우리 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손자를 우리에게 주신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예상치 못한 제안은 내 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의 뺨에 눈물이 흘렀고 나는 다시 한번 그가 내 것이라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케빈의 아이가 다가와 내 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엘사 혼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사랑하는 케빈이 이렇게 좋은 사람 밑에서 자랐다는 걸 깨닫고 알았어. 그래서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1년쯤 지나서 우리 아들이 걷기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 귀여움이 빛났어요. 갑자기 형수와 남편이 시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수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피비 케빈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핍은 말썽꾸러기였고 우리가 결혼하기 몇 년 전 분명히 그녀는 해리의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물론 핍이 떠난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그녀와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하지만 시댁 식구들조차 핍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핍과 그녀의 남편 에런은 함께 회사를 운영했는데 파산했고 그들은 파산했고 노숙자여서 내일부터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그 말을 하고 잠시 여기 머물도록 해주세요. 핍은 문간에서 깊이 사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말썽꾸러기였지만 여전히 친딸입니다. 말썽꾸러기 딸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못해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그 상태로 지내도록 허락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핍이 머물도록 허락한 순간 그녀는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로더 피프의 남편인 내 처남 에런이 그녀와 합류하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하인처럼 휘두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용기를 내어 우리가 일을 그만뒀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부족해서 놀러 나가고 싶은데 돈을 좀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그들은 강제로 내 지갑을 빼앗고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케빈의 여동생일까요? 그 시댁 딸일까요? 그녀는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 형수와 남편이 그렇게 시집에 정착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형수 부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돌아섰다. 집 주변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떠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 얘야, 내 동생의 유산은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은 좋은 회사에서 일했지. 분명 저축도 좀 했을 텐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달라고 압력을 가해서 다 가져가는 게 이상하지 않니? 케빈즈 레거시에 올라왔을 때 해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피트에게 경고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수와 그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에런은 깊은 혐오감을 느끼며 나에게 불륜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어머니 집을 떠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에런의 제안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들 어린이집 일로 독립하고 싶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구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모든 일을 하기가 힘들었지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떠난 뒤에도 그분들은 취직할 생각이 없었고 시댁에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킵은 케빈의 유산을 가져오라고 계속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 신우부부들이 시댁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난리를 피우고 돈을 거절당하면 돈을 받을 때까지 난리를 피우곤 했다.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그곳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커튼은 낡고 초라했고 케빈의 평소에는 무결점 재단 주변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시댁에는 더스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상적인 집안일에도 에너지를 잃었다. 걱정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해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수자는 며칠 만에 그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해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무너진 것에 대해 누가 그녀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시댁과 그녀의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최근 사랑하는 케빈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물으며 수잔을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갑자기 돈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압도당할 것입니다. 나는 수잔이 날마다 점점 사라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영양실조로 즉시 입원한 후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가 수잔이 요청한 모든 것을 가방에 싸서 전달했습니다. 수전은 결국 약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동안 그녀의 딸과 딸의 남편은 한 번도 수잔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그녀의 옷을 사러 갔을 때였습니다. 내가 핍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짐을 꾸렸습니다. 오엘사, 우리는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을 테니 우리 집부터 잘 챙기세요. 핍이 웃으며 한 달 동안 어디 가실 건가요? 수잔은 병원에 있어요. 하와이로 가다 아빠 유산을 손에 넣고 이 집 물건도 팔았다. 핍은 아론과 신나게 뛰어다녔다. 대답했다. 핍은 한동안 시댁에 있는 귀중품을 눈여겨보다가 수잔의 입원을 기회로 삼아 그것을 팔았다. 판매로 얻은 돈과 해리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그들은 하와이로 호화로운 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수잔을 방문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내가 병원으로 돌아와 수잔에게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들키지 않고 기분 좋게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반응은 예상외로 열광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족 소유물을 무단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그녀의 분노를 참아야 했지만 마침내 때가 왔다고 외치는 수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흥분했습니다. 해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집을 팔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이러면 형수가 남편이 시댁집을 물려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점차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소지품을 정리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한 후 해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잔은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잔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든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으로 이사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잔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각을 주선하고 절차를 순조롭게 완료했습니다. 저는 수잔을 시설에 혼자 남겨두는 생각을 참을 수 없어서 수잔에게 우리와 함께 살고 싶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에 매우 기뻐했고 동의했습니다. 제 처제와 그녀의 남편에게 팁을 주지 않기 위해 퇴원 후 제 아들과 저와 함께 이사하세요. 수잔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희는 이사했습니다. 수잔이 자신을 팔아 얻은 돈으로 이사 비용과 아파트 보증금을 충당했습니다. 가족의 집에서 그녀는 내가 아들을 돌보며 수잔과 함께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얼마 후 구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수와 그녀의 남편이 해외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조의 집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열쇠를 팔아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열쇠를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전화를 퍼부었지만 수전과 나는 나중에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수전을 찾으려고 모든 친척들에게 연락했다고 들었습니다. 내 행방에 있었지만 우리는 친척들에게만 상황을 공유하고 새 주소를 우리끼리만 비밀로 유지했기 때문에 핏과 그녀의 남편이 아무리 기웃거리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내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로하우스 창문을 깨서 우연히 방문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붙잡혀 재물손괴죄로 체포됐어요. 수잔과 그 얘기를 듣고 폭소를 터뜨렸어요. 수잔은 정말 너무 부끄럽다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친절한 수잔과 해리를 너무 끔찍하게 대했다는 것을 따라 웃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결국 그 부부는 하와이 여행의 해리의 유산을 거의 다 써버린 손에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남은 보상금을 $5,000만 지불하고 에런은 특히 일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과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빚을 지고 있었고 에런이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자들로부터 매일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핍입니다. 피프는 에런이 그를 지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때로는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뒤로 몸을 구부리는 방식으로 피프의 어떤 주문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피프는 친척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모두 수전의 전체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돌려보냈고 피프의 나날은 빌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황혼까지 일만 가득했고 수전과 나는 매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점점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 더 많은 표현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케빈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가 나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수전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